안녕하십니까. 자, 화학 강사 국순길입니다. 오프라인 와보니까 한 분도 안 나오셔서 제가 마스크 벗어도 안 됩니까? 참나. 어찌됐건, 그렇네요. 자, 외대부고 2학년들 이 방학 특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강의 계획서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강사 소개는 인터넷에 제 이름 쳐보시면 알 거니까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강의 일정을 한번 보죠. 예, 주말반에는 토요일날 5회를 잡았습니다. 이게 2학년들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너무 내용이 많아서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데, 실제 토요일날 오전 9시는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쉬는 시간이어서 이 시간을 잡은 이유가, 이때 아이들을 놔두면 완전히 풀어져 가지고 그냥 하루가 다 깨져 버립니다. 근데 이 시간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하루가 다 사는 거죠. 근데 여기가 1, 2단원입니다. 1, 2단원 조금 더 이제 단원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1단원이 워낙 어렵고 내용이 많아서 실제적으로 이걸 3주 잡고 이걸 2주 잡아서, 그래서 토요일날 5회를 잡았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이제 한 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태훈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니 어떻게 설명해 들어오러 오셨어요? 2학년. 2학년? 몇 반이세요? 아니, 몇 반? 예. 12반. 그러시구나. 저 혼자 있을 때 상상못. 아니요. 저기, 분당에서는 90명 했습니다. 여기는 바쁘셔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할게요. 예. 처음으로 한 번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아침 9시에요.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1, 2단원을 할 텐데, 1단원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토요일 날 3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 2단원은 2번을 해서 끝낼 겁니다. 근데, 어차피 방학 안에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많습니다. 4시간인데,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건. 그 다음에 이제 주중반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면 주중반에는 처음 왔던 애들은 그래서 수요일 날 와가지고 이게 3, 4단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이 4단원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학기 안에 문제를 다 이제 원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꽤 빨리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1단원이 아킬레스건이고 여기는 4단원이 아킬레스건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1단원이 응용화학, 그 다음에 4단원에는 여기에는 고급화학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두 개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작년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가장 어려운 1단원과 4단원만 했습니다. 2, 3단원은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차피 2학기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2학기 기말고사도 봐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하고 토요일반을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럼 만약에 화학원을 한 번도 안 한 학생이면 정말 좀 힘드시겠지만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두 개를 나오시면 책을 끝내고 학교를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단어나 용어가 일단 자기가 한번 익숙해지기 때문에 수업이 지루하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 수업이요. 아시다시피 외대부고의 선생님들이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학생들의 격을 이 정도 올려놓고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격에 못 올라오는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수업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학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5주 또는 4주 완성 때에 뭘 할 거냐면 1과 2에 관한 심화 원리를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여태훈 선생님이 강의하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담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실제적으로 실력이 너무 좋으셔서
2나 고급하게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강의를 하셔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그분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가면 그만큼 수업이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한 줄 요약. 머릿속에 먼저 담고 그 용어나 단어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선생님 수업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 선배들한테 익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때 당해봤으니까 제 말에 공감이 가실 거예요. 어머니 들으셨죠? 그 얘기는. 그래서 학부형들이 하도 항의가 심해서 결국은 선생님이 강의 수준을 좀 내렸다라는 거.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저하고 소통을 계속 합니다. 톡도 계속하고 모르는 것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기 때문에 제가 학교 분위기를 잘 알죠. 그래서 외대부고 7기부터 제가 수업을 했으니까 지금 어머니가 17기인가요? 10년 딱 됐네요. 10년 동안 자료가 저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알아서 저한테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수업하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가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 왜냐하면 지금 원 1단원부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원 1단원에 법칙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질량 보존, 일정성분, 배수 비례, 그 다음에 기체 반응, 아보가드로 법칙,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은 어떤 법칙에 해당되는가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놈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문제 정답은 못 쓰는 겁니다. 제가 외대부고 1학년 설명에는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2학년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의 격이 달라요. 제가 이제 외대부고 3학년들 고급화까지 다 하니까 스타일이나 이게 보통 동네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하고는 스타일이 달라요. 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어 쓰시는 단어나 용어 자체가 일반학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쓰시고 아니면 전공학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강의를 하셔요. 안 믿기시면 아이들 노트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과연 이걸 몇 명이나 이 학생들이 알아먹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그래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가지 않으면 그만큼 수업이 지루하고 따분해서 결국은 자야 된다는 거죠.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원리를 중심으로 일단 그래서 상위 지식을 스스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요것과 여러분을 알면 거기에 대한 상위 지식을 자기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과 고등학교에서 가장 명문고가 외대부고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대를 넣고 의대를 넣는 것은 지금 현재 휘문고나 여기 있는 뭐 중상고 여기하고는 급이 달라요. 아이들 수준도 다르고 선생님들 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넣잖아요. 서울대나 또는 의과대학을. 애들이 또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는 전부 다 분자구조인데 이 분자구가 입체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시청각 수업을 할 거고 지금 최근 3개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출제 사례를 보고 제가 따로 문제를 만듭니다. 예상 문제를. 그러게 되면 숫자고 그 다음에 스타일까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볼 때 막 닭살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해년을 가면서 출제하시는 게 격차예요. 올해 A를 냈으면 그 다음에는 요거도 같은 형인데 B를 내시더라고. 근데 B를 냈는데 그 다음에는 여름을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가니까 설마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지 해서 다시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B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한 3, 4년 동안 자료를 모아놓고 책상에다 쫙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공감이 가시죠, 어머니? 어머니 나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잘 나오셨어요. 이거 공부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온라인 다 해봤는데 오프라인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물어보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죠. 자,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과서보다 더 자세하게 나가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걸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이나 작년에 여름방학 때나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번에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마지막 내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3엔 과학감이 거의 진로예요. 그러니까 ABC로 나눠지죠. 그건 아시죠, 어머니? 예, 그렇기 때문에 2나 또는 고고학이나 이게 선택하는 것이 전부 다 ABC니까 80점만 맞으면 A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번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이 마지막 내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3 때 가면 수시로 간 학생들은 한 3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얘기를 하는데 3줄에서 4줄,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정시로 가는 애들이라 수업을 안 듣는데요. 왜냐하면 바쁘죠. 실은 내신에서 이제까지 누적을 해서 등급을 하다 보면 거의 한 2.5에서 2.8 정도는 일단 수시 원서를 내는데 3이나 4를 하게 되면 어느 대학에서도 실제적으로 수시를 합격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나름 내신을 포기를 하고 정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선생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죠. 근데 요새 학생부도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교과 담임들이 써주는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의 있는 선생님은 학생들 개개인을 다 판정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각필을 해가지고 학생부를 써주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야, 너희들 학생부 쓰고 싶은 내용 가져와. 그러니까 얘들이 그놈 지가 직걸 써가지고 갖다 바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선생님도 있지만 외대부고는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는 다 그래요. 저도 교직에 오래 있어봤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선생님다운 선생님이 있고 야, 저게 어떻게 선생님이 됐을까 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건 모든 학교 다 그러다시피 근데 제가 가르치는 외대부고 학생들은 일단 학생들이 하려고 하는 생각이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조금만 좀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기만 하면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작년 서울대 의대를 갔던 애들도 저한테 배웠고 그 전에 선배도 저한테 다 배웠고 해년마다 제가 서울대 의대를 보내는 그 외대부고 학생들은 그 상위 1%는 제 수업을 듣고 갔습니다. 뭐 선배들이 알아서 저희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 화학은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 생각이 말고 국승리 선생한테 가거라 하는 이유가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짧아요. 그래서 3에서 4주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이 3, 4주를 어떤 방식으로 잘 정리해 줘야 될까? 그건 제가 학생들 나름의 실력과 그다음 판단을 해서 제가 잘 분류해서 하겠습니다. 1+1으로 이제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력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 가서 혼자거든요.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선배들한테 그 얻은 노하우와 지식을 1+1으로 멘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대부고 학생들 한 번 만나면 저한테 끝까지 오는 이유가 그거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네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서 보내는 거죠. 이제 그게 1+1, 아이스 케이크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제가 그 멘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화학은 솔직히 말해서 기타 과목이죠. 뭐 그렇지만 의대나 공대를 가려면 화학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잡을 때 기초를 잘 잡아놓지 않으면 어차피 선행을 어디서든지 한두 번 했겠지만은 마지막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상위 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근데 한 2개, 3개만 틀려도 3등급에서 5등급까지 내려간다는 거. 그건 아시죠, 어머니?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또 급하게 푸는 학생이 있어요. 문제를 줘보면.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지시문을 끝까지 안 읽어요. 외대부고 가이들이 가장 큰 맹점이 거가 있어요.
지시문이 한 5줄 나오면 한 3줄 정도 읽고 나머지는 지 생각으로 머리를 조합을 해요. 내가 이제까지 풀었던 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정답을 찾아버려요. 근데 그게 딱 알아듣는데 그 밑에 2줄이 뭐냐면 이것은 이것이고 이건 이것이다 해서 바퀴를 쫙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강의하는 거죠. 그걸 끝까지 읽고 그 문제를 틀리지 않고 정답을 쓰는 게 어려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력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이 학생이나 이 학생이 내 학생이나 다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과연 누가 실수를 안 했느냐, 그리고 누가 정답을 제대로 썼느냐, 특히 서술형에 얼마나 성의 있게 썼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정확하게, 너는 여기서 아다리가 걸리면 너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것을 거의 개별 지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맞았는데 똑같은 문제인데 나만 틀렸어. 그러면 등급이 떨어져야 돼. 어쩔 수 없이. 문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애는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무지개에서 등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실제 수능 시험장 가도 그래요. 한번 잘못 잡은 그 습관들은 그게 쉽게 빠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걸리면 이제 쌍욕을 들어요. 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수능에서도 무너진다. 왜 문장의 지시문을 끝까지 안 읽느냐. 그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분 시험지는 지문이 이만해요. 수능보다 지문이 더 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지문이 긴데? 근데 거기에 새끼 문제가 쫙 나와요. 그래 놓으니까 한 문제를 삐끗해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거기에 있는 새끼 문제 3개에서 4개를 왕창 틀려야 돼요. 그러게 되면 7등급이 떠요. 그 한 문제예요. 새끼 문제 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뭐 다른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외대부 내신은 조금 더 공부를 치밀하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어머니 혹시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기 실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하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뭐 익히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 보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 국순기려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자동차 저희가 못 고치잖아요. 제가 뭘 알아요? 제너레이터를 알아요? 발전기를 알아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본네트 열어놓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치는 사람한테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단지 마지막에 너 어디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름방학 때 굉장히 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짧지만 어찌됐건 과학에서 등급을 계속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알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 보내시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